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경제 뉴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제 논란의 전세 이야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최근에 임대차법 통과되고 나서 전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그 혼란의 주인공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이후에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직장 근처에 새를 살았던 분입니다. A씨가 내년 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급히 전세를 알아봤는데 너무 바빴고 전세 담보대출도 안 됐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집이 9억 원을 넘기기 때문이죠. A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데 전세가 잘 없어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홍 부총리의 이 사연은요, 의왕집 매매도 불발될 위기에 처했고, 본인이 살고 있던 이 마포집 전세도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내 집은 못 팔고 전셋집은 또 내놔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이, 예고된 부작용이 고스란히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몸소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1가구 2주택자입니다. 경기도 의왕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갖고 있고 또 세종시의 분양권 한 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들 1가구 2주택을 이제 좀 피하기 위해서, 논란 피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8월에 팔았으면 적어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10월에는 일단은 잔금 치르고 계약이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이유를 알아보니까 매매 계약 당시에는 집을 비워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임차인이 주변 집값이 너무 뛰었어요. 전세값만 2억 원이 뛰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집을 매수하신 분도 세입자예요. 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영끌에서 이 집을 사서 실거주할 목적인데 실거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상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는데 그 집주인도 등기를 난 집주인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사람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렇군요. 이 홍 부총리가 주택 매매를 못하게 되자 뒤늦게 계약서에 이제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지 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홍남기 구하기 법안 아니냐 이런 내용도 이런 비판도 나왔어요. 지적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대로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예외 규정을 둬서 조금 그 매매 계약 이후에는 그 원래대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정책의 정부 정책이 낳은 이제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하필 그 정책을 위반한 이제 홍남기 부총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더 크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 그 홍남기 부총리 사례를 보면서 역시 대한민국은 국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실 사례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적을 받은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대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 그대로 홍남기 부총리만 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세 대란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주택정책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얘기를 국감에서 나누다가 김현미 장관이 웃음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태수형이란 가사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장관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매매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전세 시장에 있어서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수형 노래가 나오니까 이제 김 장관이 약간 웃음을 짓기도 했던 건데 이제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네. 너무
전셋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문제는 매물도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셋값이 없는 것은, 전셋값이 오른 것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5% 상승이라는 룰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다음 단계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에는 굉장히 높게, 지금 이제 전셋값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2, 3억 정도를 같은 평형대의 어떤 아파트를 이제 전세를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더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이 주택의 어떤 이 전세 물량을 좀 더 좁히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홍남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을들의 전쟁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집 보러 가면은 서로 제비뽑기에서 보고 막 이런데요. 맞습니다. 전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맛집이나 줄 서봤지 이렇게 지금 전셋집 보기 위해서 줄 선 경우는 처음인데, 복도형 아파트에 9개 팀, 한 팀은 2명이 왔습니다. 10명이 줄을 선 겁니다. 자, 전셋집을 보기 위해서 줄 선 것도 이 사실은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네.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네. 그만큼 지금 전세 시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우픈 현상인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든 세입자 5명은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후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 광경을 집주인이 봤다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오히려 세입자의 실제 경중률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세입자가 들어있는 집과 기존 집주인이 들어있는 집과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기존 집주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더 올라요. 네. 바로 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입자가 들어가 있다,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기현상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집주인 같은 경우는 집을 보러 왔을 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집 있다고 보는 하던데요. 비용이 따로 있대요. 극히 일부 사례입니다. 아직도 이제 선량한 임대인 임차인이 많습니다. 임대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만 그대로, 종전 그대로 하는 분도 많은데, 일부 사례를 보니까 세임대차법 시행으로 일부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2주택자 일시적일 경우에는 이번年도 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그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놨는데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거나, 그럼 지금 나갈 테니 오히려 웃돈, 이사비 명목으로 뭐 몇천만 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자들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집 구경하려면은 한번 구경하는데 5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초고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양산시킨 부작용인데, 현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어떤 갈등을 키우는 요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일부 극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건 금물입니다. 아니, 소장님,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전세 대란이 났으면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추가 대책 더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은 전세시장 안정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해서 새 집이 늘어나지 않은 이상 전세집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를 좀 억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 대출 더 해주고 세액 공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전세 보증금이 좀 불안하니 안전장치를 만드는 방안, 여기에다 표준 임대료 상한 5%를 아예 정해버리자. 왜냐하면 네. 2+2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4년 동안은, 4년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국회에는 이제 신규 계약까지 이 표준 임대료 전월세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여기다 지자체 내에서는 물가 상황을 감안해서 아예 전세가 이상률을 단 한 자릿수 내외로 묵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공급 확대보다는 기존 세입자 보호나 규제책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혼란스러운 전세 시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